여러분, 오늘은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해 시간 단축 꿀팁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기말 때 분명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중간중간에 제가 공부에 대한 제 견해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자, 제가 우연히 이 시험지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하고 좀 나눌 것들이 보여서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원래 요런 형태가 예를 들어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이 x-4가 6과 마이너스 6 이렇게는 여러분이 이제 잘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요 오른쪽이 x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는 보통 범위를 나눠서 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똑같이 양쪽의 부호, 즉 부호만 반대로 해서 풀 수 있다는 사실. 왼쪽은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요 오른쪽이 x에 대한 식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풀어볼게요. 왼쪽 걸 풀어보면 우변으로 x 넘기면 8 넘어가면 2죠. 자, 오른쪽 거 3x가 1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는 2, 3, 4. 자, 오른쪽이 이게 4점 얼마 얼마죠. 따라서 3개가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즉 오메가에 대한 여러분 해석은 미리 끝내놔야 돼요. 미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오메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1은 0의 한 허근이죠. 자, 근데 요 식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요 원래 식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식을 f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f-x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fx가 요거일 때 f-x는 자, 식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이 x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사실, 이 fx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때 f-x는 0의 근은 마이너스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근이 마이너스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이기 때문에 니은이 일단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여러분 오메가나 이 오메가 제곱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 이런 것도 미리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원래 이 문제를 풀 때 근이냐 아니냐를 원래 판단할 때는 대입을 해보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메가가 만약에 근이라면 이게 0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죠.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2 오메가니까 0이 아니고 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억에 대한 원래 해설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아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바, 얘가 근인데 지금 리을은 이 형태가 없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 자, 근데 저희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요 근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 즉 리을이 맞다는 것도 빠르게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성질,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완벽히 숙지를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 원래는 어떻게 풀죠? 원래 중심이 x 플러스 1에 있으니까 중심을 이렇게 두고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이 a제곱이 아니고 반지름이 절대값 a, 뭐 이런 식으로 풀 텐데 이거 말고 이제 기하학적인 해석 보여드릴게요. 자, 중심이 x 플러스 1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며 2,1을 지난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자, 일단 확실한 건 y축에 접하는데 2,1을 지나려면 이렇게 접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맞죠? 자, 따라서 1사분면에서 접한, 즉 1사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만약에 y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중심이 여기라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가 전부 다 지금 자연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요 점, 즉 여기가 2,1이니까 요 반지름이 2, 요 형태가 될 때, 그림이 좀 예쁘지 않은데 요렇게 접할 때가 저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반지름이 2다 이러고 저는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죠. 이 문제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에부터 강조했는데 그래프, 즉 기하학적인 해석이 사실 먼저가 돼야 된다. 즉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제 풀이는
직관적인 풀이가 하나 있었죠. 요거 사실 누군가는 좀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수학을 풀 때 직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두 점 A, B 사이에 최단 거리를 구하라 해볼게요. 여기서 A, B를 잇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라는 걸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죠. 당연히 A, B를 이렇게 돌아가는 길보다 최단 거리는 이 선분이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자, 아니면 어떤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에 대한 수학적 설명도 물론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직관과 논리가 맞을 때 가장 완벽한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관이 여러분의 속도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이것도 누군가는 그냥 식으로 풀겠죠. 요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분명히 식으로 풀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식의 의미와 기하학적 해석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A점이 있습니다. 자, B점은 1,7이죠. 자, 요 두 점을 잇는 선분 BA를 1 빼기 T 대 T, 반대로 얘기하면 AB를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3, 4분면에 있으려면 즉 요 경계점을 기준으로 요쪽에 존재하면 3, 4분면 맞죠? 즉 문제의 보기를 또 잘 보면 즉 T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에 따라 요 내분점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간단하게 T가 2분의 1, 즉 2번일 때는 2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중점이 됩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T가 3분의 1이면 3분의 1 대 3분의 2니까 1 대 2가 되죠. 보이시나요? 즉 결국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의 숫자의 비율대로 내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계점, 요 점의 내분점의 비율을 구한다면 저희는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빠르게 내는 거 제가 전에 요 문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잘 보세요. 요 y좌표의 절대값의 b, 여기 y값 7이고 y값 5죠. 자, 따라서 요 경계점이 되려면 5 대 7 내분점이 돼야 됩니다. 자, 어딨죠? 3번이죠.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t가 12분의 5일 때 요렇게 내분이 됩니다. 자, 5 대 7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4번 볼게요. 5분의 4가 되려면 4 대 1 내분점, 6분의 5가 된다는 건 5 대 1 내분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유형도 사실 중요합니다. 요 t 대 1-t 요것도 여러분이 의미를 미리 다 파악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고, 그림적으로 내분점의 위치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3번 볼게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의 합이니까 빨리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만나면, 원과 직선이 만나면 최대 최소라는 게 없고 그냥 0,0이 되겠죠. 자, 따라서 보기만 봐도 안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지금 이 포인트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원과 직선이 만날지 안 만날지에 대한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와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요 최대 최소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이 중심까지의 거리, 즉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죠. L을. 그 다음에 요 최대값은 이 거리에 반지름만 더해주고 요 최소값은 거리의 반지름만 빼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 m 플러스 m은 2L이 된다. 즉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하는 실수라 해야 될까? 이 원의 중심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따라서 원의 중심 구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라는 거 여러분이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지름 구할 때만 계산이 요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계산을 좀 해야 되지만 중심 구하는 건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3, 4 보이시죠? 개수 3, 4도 늘 나오는 간단한 형태니까 5분의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한 번만 써드릴게요. 12 더하기 30. 자, 계산해보면 8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8의 2배 16이 됩니다. 자, 다시 저희가 시험에서 써야 될 부분은 요 중심의 좌표 정도, 마이너스 1,3 한번 써주고 요 거리 공식. 자, 물론 암산을 할 수 있지만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2배까지 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 사고 과정은 미리
시험장 들어갈 때 끝내시고 가는 겁니다. 14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2점이 주어졌고 어떤 원이 있어요. 자, 이것도 평소에 그림으로, 저처럼 그림으로 생각해 본 분은 이거를 이제 빨리 풀 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k에 따라 변한다는 건 y절편, 즉 위아래로만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려면 요 위에서 접할 때, 그리고 요 아래에서 접할 때,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2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보기를 잘 보세요. k가 마이너스 1하고 7만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범위가 뭐 등호가 어디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죠. 자, 저희는 여기가 k가 7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고, 요 사이일 때가 2점에서 만난다는 걸 그림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저희는 계산 하나 하지 않고 3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쉽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못 냈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림 하나 안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2번. 요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지금 3점이 주어졌거든요. 그때 뭐 신발끈 공식 또 사용할 수 있겠고, 왜냐면 여기 0,0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계산하기가 용이하죠. 근데 원래 풀이는 뭘까요? 원래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원래 풀이는 이래요. 밑변을 하나를 보고, A, B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밑변과 높이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넓이 구하는 방법은 요 길이, 즉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요거와 요거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런 초록색 높이를 이제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냐가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여기 길이가 2인 건 바로 보이죠. 자, 따라서 넓이가, 자, 이 초록색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왼쪽 넓이도 L이고 이 오른쪽 넓이도 L이죠. 따라서 저희가 구하는 넓이가 2L이라는 걸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L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지 않나요? 저희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여기가 4래요. 여기가 3이래요. 지금 길이가,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여기 길이 똑같거든요. 자, 여기 당연히 2분의 7 정 가운데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7이 됩니다. 요게 생각보다 중3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2차 함수 뭐 요렇게도 많이 나오고, 요런 형태들 꽤 자주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계산도 빠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출제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근데 요런 방식도 알고 계시면 이게 뭐 주관식이나 객관식에 나왔으면 요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서술형에는 사실 이 풀이가 틀린 부분은 없거든요. 신발끈 공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과정을 넘어갔다? 좀 애매한데, 원래는 점과 직선으로 푸는 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시험 때였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죠. 푸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이 푸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이라도 쓰면 제 생각에 감점당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쉽다면 좀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